이어서 저희의 가벼운 아젠다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shall never retreat. Now dance. 여러분 영상 너무 멋있지 않나요? 참전용사분들도 지금껏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 싸우신 모든 분들도 지금 이렇게 멋지고 똑똑한 애국 시민들 청년들이 싸우는 걸 보고 든든해 하실 겁니다.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Never surrender! Never surrender! 자유대한민국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촉촉연사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제1보수정당은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계신 애국보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하라! 윤 대통령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렇게 쉬운 구호조차도 제대로 외치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 제1의 보수정당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애국구타 시민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대변해 주시고 계시는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이 망치고 있는 외교를 대신해 미국 의회와 국무부를 직접 찾아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부정선거 척결은 황교안! 반국가 세력 척결은 황교안!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시는 분 좌우와 혁신 당대표 황교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제일 첫 일정으로 대통령께 찾아가 뵀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하나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터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싸우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고 해서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구속되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접견을 해보니까 2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갇혀 계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할 시간도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십시다. 우리 대통령 친행분 이렇게 모셔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신장 뭡니까?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당뇨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 윤 대통령은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를 벗어나고 있다. 잘못된 사법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래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제가 대통령 접견 가기 바로 직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미국을 다녀왔을까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 맞습니까? 동맹 중에서도 피 흘려서 지켜낸 혈맹이죠. 그런 혈맹인 미국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싸늘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이거 정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여기도 할 일 많습니다만은 지금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 중에 몇 분의 말씀을 좀 소개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미국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여기 와서 한국을 공산국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얘기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싱크탱크죠. 여기에 칼라 센스, 또 프레드 프라이스, 또 리차드 로저스 다 쟁쟁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칼라 센즈는 AFPI 방금 말씀드린 이 조직의 외교정책 의장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누구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금방 얘기가 통하는 이런 분이에요. 또 프레드 프라이스도 그 AFPI의 부소장입니다. 또 리차드 로저스도 부소장입니다. 이분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그 다음에 속방 문제, 또 우리나라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강화 방안, 안보 이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갔던
부정선거의 자료들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트럼프 내각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출신의 인사들이 7명이 입각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가서도 데릭 모르간 부회장을 만나서 부정선거 증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스탄 아시죠? 그란드 뉴션도 아시나요? 이분들과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포럼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 자유우파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모스탄이 대한민국 사랑하고 있는 건 아시죠? 여전했습니다. 또한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바트 마르코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것은 옛날에 부시 대통령 아시죠? 그 행정부 때에 차관 보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관이 업무를 제일 잘할까요? 차관이 제일 잘할까요? 차관이 더 잘할까요? 차관 보호가 더 잘할까요? 실무적으로는 차관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에서는 똑같은 정치적 패턴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 둘째는 교회 탄압.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죠? 교회 탄압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셋째로는 반대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제가 민주당 정권의 반대 정당에 제가 압수수색당하고 소환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탄압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또 검사들의 부패가 문제라고 합니다. 특별법원 만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특별법원 만들고 있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이분이 하나하나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제거하기,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제거하기. 어느 나라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걸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반대당의 리더 투옥하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 전사, 체포된 전사를 아시죠? 누굽니까? 이진숙. 지금 반대당 투옥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당의 문을 닫게 만들기. 이런 일들을 좌파가 한다고 그가 얘기를 했는데 거의 똑같은 패턴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한국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네수엘라의 급속한 몰락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아까 청년들이 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죠. 청년들이 수사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또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집회 방해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각종 탄압과 규제를 우리 청년들에게 퍼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굴복을 했습니까? 버텨냈습니까? 그 장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저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젊은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연세 등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을 막아내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큰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다 극복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IMF도 1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금융위기도 1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지금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들과 싸워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리는데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행복한 나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몸을 던져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 시민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압수수색과 이재명 정부의 탄압을 받고 계시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으시는 분 황교안 대표님이십니다. 이재명과 정반대의 성과적인 외교를 다녀오신 황교안 대표님의 얘기 다 들으셨죠?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극좌들과 민주당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부정선거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 한 명 부정선거 언급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으로 눈을 뜨기 전부터 2020년 4.15 총선거 때부터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음모론이다 멸시하고 그런 거 아직도 믿느냐는 압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정선거와 싸워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국민투쟁본부를 이끌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아직까지도 최전선에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민경욱 대표님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멋집니다. 오늘 많은 집회 다녀보고 했고 또 행진도 있었지만 오늘 자유대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대규모 집회에 처음으로 와봤는데 오늘 처음이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 그 어느 집회에 못지않게 훌륭한 집회를 해준 모든 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함께 박수, 큰 박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악의 근원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우리 박준영 학생, 이사야 학생, 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업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이 제대로 된 선거로 당선이 된 사람이라면 지금 잘못하는 것을 좀 더 잘해라 라고 우리가 타이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부정선거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가 취했던 당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된 선거로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힘을 뒤에 얻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그 모든 협상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다들 목격하셨을 텐데요. 그 아부의 10단을 넘어서 한 1000단쯤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바짝 얼어가지고 모든 좋은 얘기는 다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국격이 한없이 떨어지는구나, 바로 저것이 부정선거 때문에 저런 위치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만악의 근원이다. 부정선거 적절하라. 여러분, 요즘에 SNS에 돌아다니는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장록수가 있었습니다. 장록수가 살고 있는데 그 옆집에 굉장히 큰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욕심이 나는데 제값을 치르고 달라고 하기는 약이 오르니까 갖은 협박과 탄압을 해서 그 집을 빼앗았습니다. 헐값에 빼앗았습니다. 옛날에도 지금과 같은 우리 지금의 검찰 같은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헌부였습니다. 사헌부에 그 억울한 이야기를 했어요. 억울한 얘기를 들었던 사헌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장록수의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것을 알고 가서 국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록수가 연산군의 그 뒷힘을 빌려서 배후의 힘으로 연산군을 팔아서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헌부가 관계된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장록수가 연산군에게 그걸 찔러 바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저를 못 살게 굽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 할 말이 없다 라고 해야 할 연산군은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이 일에 국가기관이 잘못 끼어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헌부 사람들을 몽땅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이고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하니까 사헌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사헌부 말고 세 개 기관이 있었는데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해서 사관원은 지금의 우리의 언론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이고 홍문관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또 정책실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개를 몽땅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린 이후에 딱 1년 10개월 만에 연산군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다음에 강화도에 가서 곧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그것이 바로 장록수가 옆집에 집이 좋아서 탐을 냈던 그 집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없애고 외지 사람들을 불러서 1조 원이 넘는 큰 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한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 같은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록수의 말을 듣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없앤 이
연산군이 1년 몇 개월 만에 없어졌다고요? 1년 10개월 만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이 검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검사들을 탄핵하더니 이제 검사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 전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는 독재자 이재명은 잡히카라! 지금 국힘당이 좋은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재명과 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이 국힘당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윤 어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악의 근원이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갖고 얘기할 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저의 말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우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가장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우리 쪽에서도 했고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가 없었던, 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직전의 선거에서 서슬이퍼런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괜히 잘못했다가 부정선거 걸릴까봐 한 번 쉬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곧 있을, 다음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이 없을 것이다. 부정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대로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면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도박판에 사기 도박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운만 믿고 도박하는 사람들 돈을 다 빨리게 되죠.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대규모 이 집회를 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다음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윤 어겐을 외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외쳐봅시다. 국힘당의 장동혁은 부정선거 투쟁에 매진하라!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되어 있는 영등포 경찰서를 지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이 집회가 있다고 해서 집회 연설을 할까 하고 지나왔는데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제가 연설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그만두게 하고 체포를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제일 먼저 하려고 할 것은 언론을 이제 언론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위력으로 행사해야 할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KBS의 사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KBS의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바꿀 수 없어요. 이 KBS의 이사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KBS의 이사진을 바꾸기 위해서는 KBS의 이사장을 바꿔야 하고 이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의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다른 죄도 아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죄로 지금 위원장에서 갓 벗어난 이진숙 위원장을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선거 제도에 함께 가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언론입니다. 이 언론의 목을 틀어잡기 위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 수갑을 채우면 그것을 안 보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와중에 잘못된
얼굴 사진 하나 나오면은 이 추석 때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 못난 이진숙의 모습이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이진숙 위원장은 저와 함께 이 워싱턴 특파원을 같이 했던 강골입니다. 비록 지금 체포된 상황에 있지만 이 당당한 목소리를 높여서 이 차게 우리 우파의 지도자로 우뚝 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언론을 옥죄이는 독재자 이재명을 처단하자! 우리가 이 감시의 목소리를 높이기는 한 이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1년, 2년 가지 않고 무너질 때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정선거와 싸우시는 민경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훈 대표님 말처럼 만악의 근원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지금 대통령을 이재명이 가짜 대통령이 될 일도 없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의견할 일도 없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낼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부정선거와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네.